오늘은 과민성 방광으로 소변을 너무 참을 수 없어 학교에서 팬티에 소변을 자주 지렸던 17세 여학생의 상담 이야기를 해드려 볼게요. 고등학교 1학년 지은님은 외할머니가 저희 약국 단골분이셨어요. 할머님은 제게 선생님 혹시 소변을 못 참는 것도 고칠 수 있어요? 라고 여쭤보셨고, 제가 상담을 해봐야 알죠. 쉽게 고쳐지는 사람도 있고 정말 어려운 사람도 있거든요. 그 말을 듣고 할머님은 그럼 저희 손주 좀 한번 상담해 주세요 하며 다른 지역에 사는 딸과 외손녀를 설득해 저에게 데려오셨어요. 상담을 하면서 지은님은 어릴 때부터 평소에 소변이 마려우면 잘 못 참았다고, 그래서 가족끼리 자동차로 여행이라도 할라치면 가는 도중 거의 모든 휴게소 화장실을 다 들러야 하고, 때론 차를 고속도로 가장자리에 세워놓고 소변을 봐야 할 때도 있었다고 했죠. 특히 겨울엔 소변이 더 자주 마려워 1시간마다 화장실을 가야 하는데, 이게 3월부터 고등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매 시간마다 혹은 2교시 끝날 때마다 소변을 보고, 최근엔 학교에서 소변을 참기가 너무 힘들어 옷을 내리기도 전에 소변을 지리다 보니 혹시 친구들이 알까봐 너무 두렵고, 이게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이제는 이걸 고칠 수만 있으면 뭐든지 해보고 싶다고, 이렇게 선천적으로 약한 것도 고칠 수 있는 거냐며 저를 애타게 바라보네요. 할머니, 어머니 모두가요. 제가 집에서 쉴 때는 어때요? 라고 물으니, 예전엔 그래도 집에서 화장실을 자주 갈 수 있어서 두세 시간은 괜찮았는데, 최근엔 집에서도 마렵다는 생각이 든 순간 너무 마려워져서 화장실 앞에서 소변을 그냥 반 정도 싸버린다고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이네요. 제가 금방 주제를 바꿔 전체적인 몸 상태를 물어보았어요. 지은님은 소화나 대변은 큰 문제가 없고, 잠이 들면 깰 때까지는 소변을 거의 보지 않는데요. 그럼 야간류는 없다는 거네요. 체형은 약간 좀 통통한 편이시고 성격은 내성적이고 참을성이 많은 편이고요. 평소엔 무릎이 약해 쉽게 무릎이 욱신거리고 불편하며 생리통은 생리 때 아랫배와 허리가 빠질 듯 한다고 해요. 어떠세요? 증상만 듣고도 우리 지은님의 몸 상태를, 그리고 소변을 너무 자주 보고 참을 수 없는 원인을 찾을 수 있으시겠어요? 동양의학에선 우리 지은님의 경우처럼 소변이 너무 자주 마렵고 참을 수 없는 증상이 계속되는 것을 하초, 신장, 특히 부신의 따뜻한 양의 기운이 부족해서 비롯된다고 보아요. 하체에 양기가 부족하니 하체를 떠받치는 힘이 부족하고 약하고, 그러다 보니 인체의 하부로 내려간 혈액과 체액이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처져서 소변이 자주 마렵고 참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이는 하부의 힘이 약해지면 다리가 쉽게 붓고 자궁이 빠질 것 같은 증상과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어요. 물론 이렇게 혈액과 진액이 하복부로 처져도 하부 근력이 탄력이 있고 잘 잡아줄 수 있으면 우리 지은님처럼 이렇게 심하게 되진 않았겠죠. 따라서 지은님에겐 한약으로 하초 부신의 양기를 강하게 보충해주고 하체 근육의 힘을 올려주는 치료와 함께 평소 규칙적인 운동으로 근력의 힘을 기르는 것이 꼭 필요해요.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지은님은 어떤 과정을 거쳐 과민성 방광을 치료하였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지은님은 타고나기를 부신의 기능, 특히 부신에서의 양의 기운이 부족하게 타고난 체질로 보아요. 왜 하체를 잡아주고 받쳐주는 힘이 너무 약하게 느껴졌거든요. 따라서 제일 먼저는 부신의 양기를 보충하면서 배뇨신경을 강화시키는 약초를 우선적으로 처방하게 되어요. 여기에 하복부 힘이 약해진 원인으로 인체 대맥의 기운이 약해진 것을 보강하는 개념의 약초도, 또 근육의 힘을 강화하기 위해 간에 영향을 주고 뇌신경을 안정시키며 근력을 강화하는 약초도 첨가해야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신 물이 세포에 흡수되지 못하고 소변으로 자꾸 버려지게 되므로 이를 수렴하면서 잡아줄 수 있는 산수유, 용골, 모류 등을 추가하면 젊은 사람들의 경우는 일주일에서 2주일만 해도 소변이 급하게 나오는 것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죠. 우리 지은님의 경우엔 한약을 먹은 지 일주일 만에 1시간마다 소변을 보며 참을 수 없었던 걸 두세 시간씩 참을 수 있게 되었고, 화장실 앞에서 소변을 왕창 쏟아버리는 증상도 없어졌어요. 참, 우리 지은님은 위 처방에서 약간의 냉기가 방광으로 침입하여 관략근이 응축되는 것을 풀어주는 약초도 첨가했어요.
왜 하초의 양기가 약해져 있으면 냉기도 쉽게 하부로 침입할 수 있거든요. 실제 지은님의 학교는 교실이 시멘트 바닥으로 바닥에 냉기가 방광으로 들어오기 쉬운 상태였고, 이 냉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심하게 과민성 방광이 왔었던 거였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일주일에서 2주일 만에 소변도 예전처럼 좋아졌고 두세 시간 정도는 거뜬히 참을 수 있어요. 그럼 치료를 중지할까요? 아니면 선천적으로 약한 부신을 더 강화시키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부신의 기능이 상당히 좋아져야 이제는 웬만한 냉기에도 과민성 방광이 재발이 안 되고, 또 부신이 주관하는 골수나 체력이 좋아져 이유 없이 아팠던 무릎도 덜 아프게 되고, 체력이 약해 쉽게 지치는 것도 더 건강하게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은님과 어머니, 할머니께 말씀드리고 한 달 정도만 부신을 강화시키는 한약을 먹어보자 했어요. 물론 여기에 허리를 두르는 대맥의 힘을 강화시켜주는 처방도, 간과 근육에 영양과 힘을 주는 약초들도 당분간은 함께 써야겠죠. 그리고 그렇게 하여 지은님은 체력도 많이 좋아져 피곤한 것도 한결 좋아졌고, 고질적인 무릎 통증도 이젠 아예 없어졌어요. 생리대 밑으로 빠질 것 같은 통증도 정말 많이 덜해졌고요. 물론 모든 과민성 방광이 지은님의 경우처럼 하초 부신의 양기 때문에 비롯된 것만은 아니에요. 최근에 저에게 오셨던 46세 여성분은 심한 스트레스 이후로 절박뇨가 생겼는데, 이게 심하면 1시간에도 3-4번씩 화장실을 가야 하고, 물소리나 자그마한 자극에도 소변을 참지 못하고 심할 때는 소변을 쉽게 지리기도 하셨죠. 자신은 너무 힘든데 병원 검사엔 별 이상이 없이 나온다고, 자신의 방광이 왜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모르겠다고 속상해 하셨죠. 그분과 병의 시작부터 현재 몸의 상태까지 깊이 있게 상담하면서 이분은 하초 부신의 양기 부족이 아닌 부신을 자양해주는 음액 진액이 극도로 부족해져 부신과 방광 그리고 그 주변의 근육이 위축되고 말라 이러한 증상이 생긴 것으로 판단되었어요. 그래서 하초 부신의 음액과 진액을 보충하는 약초들과 하초의 순환을 촉진하는 약초들을 주 치료로 처방을 해드렸죠. 더하여 간을 자양하고 근육을 자양하는 약초도, 또 하초 부신의 양기를 약간 보충하고 신경을 강화시켜주며, 조그만한 과로에도 방광에 열이 차 힘든 것도 열을 식히고 방광을 이완시켜주는 약초들로 완화시켜 가면서요. 그럼 이분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단 10일 만에 급박뇨가 50% 정도는 좋아지게 되셨어요. 그분도 저도 효과가 너무 빨라 너무 놀랬고요. 물론 이걸로 치료가 다 완료된 건 아니에요. 위축된 부신과 방광, 주변의 근육들을 자양하고 탄력을 찾게, 나아가 호르몬까지 잘 생성될 수 있도록 2-3달 이상은 한약을 써서 더 좋아지게 하여야 하죠. 이렇게 하면 과민성 방광도 쉽게 재발이 안 되고, 오랫동안 고생한 만성적인 불면증도, 전체적인 순환 불량도 더 좋아지게 되어 삶의 질이 더 나아질 테니까요. 어떠세요? 동양의학으로 과민성 방광을 치료하는 원리가 굉장히 논리적이고 깊이가 있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는 이렇게 체질적으로 약해져 있는 부분을 도와줘 그 장부가 강화되면서 병이 치유되는 원리가 너무 매력적이고, 이게 제대로 된 치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저의 이야기가 과민성 방광으로 너무 오래 고생하신 분들에게, 또는 소변을 자주 보는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는 내용으로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복을 부르는 감사한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